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짧은 풀빵장수 엄마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 오늘도 딸이 저를 급하게 쳤습니다. 그러면 전 언제라도 쏜살같이 달려가 손녀와 하루 종일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도 전 행복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한데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 해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말입니다. 엄마 사랑해! 영원히 가슴에 남을 말입니다. 시집간 우리 딸의 집입니다. 집안이 좀 어수선하죠? 오죽이나 바빴으면 이랬을까. 집을 치우다 보면 맞벌이 하느라 늘 허둥지둥 살아가는 딸이 안쓰럽습니다.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4살 박이 소연이. 낳을 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제 등에서 키웠답니다. 요샌 부쩍 허리가 아파 잠시라도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떼를 쓰니 별 도리가 없네요. 우선은 이렇게라도 밥을 먹여야겠습니다. 그래도 제 눈엔 제비 새끼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밥을 먹일 때마다 이렇게 진을 쏙 빼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다 컸습니다. 화장실은 스스로 갈 줄 아니까요. 이 틈에 저도 허기를 좀 면해야겠습니다. 얌전하게 있나 싶었더니 그새 아이가 변기에서 떨어집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처지다 보니 아이를 한순간도 눈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쫓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언제 클까 싶던 딸인데 벌써 가정을 잃었네요. 딸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 마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거래소입니다. 네. 우리 딸은 직장에서 전화 교환 업무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8년째네요. 되어 있으신데. 예.
딸은 회사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 때문이죠. 청각장애인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게 자주 전화를 걸지요. 안녕하십니까, 거래소입니다. 말 못하는 엄마를 둬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닐 텐데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한 적 없는 착한 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거래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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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종목 담당자분 자리 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엄마가 이제 그거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생각을 이제 한 번은 얹어듯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 엄마 혹시 이게 불편하냐 물었더니 엄마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되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혹시 내가 불편하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더 무심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있어서 솔직히. 딸이 제게 무심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 섭섭한 일이 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은 아이와 함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제게도 얼굴 한번 좀 비추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응, 맛있어. 응. 엄마 보고 싶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네. 얼마큼? 응.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응. 뽀뽀해줘 그럼. 저도 딸과 이렇게 살가운 모녀지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응. 제가 딸에게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엄마 비 온다. 엄마 비 온다. 엄마 딸 사올게. 딸과 함께 저녁을 만들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지만 늘 혼자 해야 합니다. 딸은 아이를 봐야 하니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딸 집에서 보내지만 딸과 얘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밥 먹네. 밥 먹네? 할머니 안녕. 아야. 딸의 집에 있을 땐 피곤한 줄 몰랐는데 집에 가려니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늦은 밤 집에 들어가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남편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두 다리 좀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쉬기는커녕 옷 갈아입을 새도 없습니다. 내일 남편이 먹을 음식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제 마지막 일과지요. 딸의 집에 드나들다 보니 남편은 어느덧 혼자 지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벽 5시.
저의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만 남편과 함께 아침밥 한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먹을 밥을 해놓기만 할 뿐이죠. 이렇게 밥을 해두면 남편이 하루 세 끼를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큰 불평도 없고 그러려니 합니다. 버스에서 모자란 잠이라도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버스에 지하철에 몇 번을 갈아타야 하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2시간 남짓 되는 이 길을 가다 보면 눈꺼풀은 저도 모르게 내려오게 되지요. 밑에 있는 비상기표 손잡이를 당기거나 이 일을 어쩝니까? 환승역을 지나쳤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7시까지는 딸에게 가야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회사에 지각할까 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일이죠. 딸은 늦게 온 엄마를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가 먹어야 할 약에 대해 설명만 해주고 불이 나게 달려야 하는 딸. 아침도 거르고 가는 딸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딸의 직장도 2시간 거리니 지각은 피할 수가 없을 텐데 딸은 제게 원망 한번 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고생 안 시켜야 되는데 아침에 자꾸 막 오게 하고 갑자기 사람인데 안 피곤하겠어요. 되게 미안해. 엄마한테 제일 미안해. 자랑같이 들리겠지만 제 손녀는 다른 애들보다 좀 영특한 구석이 많습니다. 왜? 저희는 또? 휴대폰이 울리면 못 듣는 할매에게 가져옵니다. 어린 소연이도 할미가 듣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없는 솜씨지만 전 매일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건 우리만의 공부법인데 제가 그림을 그려주면 손녀가 알아맞히는 거지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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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손녀 교육 중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말을 가르쳐주는 일인데요. 아빠. 뭐야? 아야. 오이자. 볼. 글.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싶어도 싫어. 뿜뿜. 아빠. 아빠.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이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좀 부담스럽고요. 또 말을 언어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와 놀아주는 것만 할 수 있는 참 부족한 할머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녀를 볼 때마다 말하고 싶고 듣고 싶어지는 제 마음도 자라는 것 같습니다. 딸과 사이도 늦은 밤에만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입니다. 과자 흘리면 안 되죠? 얼굴 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은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장모님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면 우리 집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오기 전까지 계속 켜 있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말이 나오고 뭐가 하니까 텔레비전을 켜놓고 크게 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럼 소연을 보는 거예요. 뭐 음악도 틀어놨다가 뭐 텔레비 틀어놓고 뭐 TV 보면서 사실 내 말 다 배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걱정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쪽에 좀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딸이 집에 있는 주말이면 전 이곳에서 풀빵을 팝니다. 지난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왔던 일이지요. 오랜만에 밖에 나와 풀빵을 만들지만 손은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보기가 힘들다 해도 우리 부부가 사는 낙은 손녀 얼굴을 보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컸다. 어머, 이쁘네. 어? 이쁘네. 그저 이틀 떨어졌을 뿐인데 아이 얼굴이 눈에 밟힙니다. 오늘은 오랜 망설임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보청기를 고쳐볼 요량입니다. 청력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비행기 소음 정도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 그거 많은데, 그거 많은데, 20% 하려면 아마 시트만 많으라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뭔가 방법은 있을 겁니다. 들어보니 저 같은 사람도 치료를 받으면 말을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우리의 입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말할 때 입 모양하고 혀가 중요해요. 이것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은 이제 청각장애 있으신 분들은 혀가 뒤로 가세요. 아, 아, 아. 말하기는커녕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네요. 3. 하지만 제게는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고 바람을 내보내셔야 돼요. 어머니 왜 언어 치료를 받고 싶으신가요? 한 번만 혼자서 다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어허. 누구야? 저요. 어? 호랑이. 맞아. 아기. 바지지? 네. 아유 잘하네. 그럼 소연아 이거 뭘까? 응? 소연아 이거 뭐야? 이거? 버시. 버스야. 네. 버스 맞나 볼까? 네. 짜잔. 맞네. 손녀가 늦댈까 딸도 걱정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 딸이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리 안 나와? 지금 만 2세니까 그러니까 4살인데 만 2세 반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좀 섭섭하지만 딸의 마음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지? 어린이집 처음 다녀서 저기 애기 보내는 시간하고 몇 시에 문 열고 몇 시에 문 닫나 해서요. 엄마 생활이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얘 중심으로 엄마들 생활이 돌아가니까 솔직히 엄마도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생활이 힘들고 그렇다고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나도 엄마 전적으로 맡기긴 나도 미안하고. 며칠 뒤 남편이 보청기 가게로 절 이끕니다. 제 청력에 꼭 맞는 보청기를 사주겠다는군요. 들어요? 더 꺼져. 그래, 똑같아. 엄마. 맞아. 이거는 제 욕심 탓에 돈 없는 남편이 내민 건 신용카드입니다. 할부로 구입할 생각인 거죠. 정말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귀에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리는 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 뒤에서 이 양반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남편도 보청기가 갖고 싶었을 텐데 저만 하고 있으니 좀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게 좀 특별한 날입니다. 나무 이쁘. 사위와 딸이 오늘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잠깐 엄마 전화 어떻게 받니?
뽀뽀. 엄마 그거 주고 나. 사랑해줘. 9시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아침도 든든히 먹여야 하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직은 쌀쌀하니 평소보다 따뜻한 옷도 입혀보지만 저 없이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지 참 걱정입니다. 다행히 어린이집 문 앞까지 잘 따라오나 싶었는데 그만 울음을 터뜨립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저도 손녀와 떨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딸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해보지만 아이가 없으니 시간은 참 더디게 흐릅니다. 갑자기 남편이 절 찾네요.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 우측이 분기도로 진입입니다. 그 다음 좌측 방향입니다. 이미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처지인데 시력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부부에게 이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봐준답시고 남편에게 무심했던 제 탓입니다. 이게 저 보호자분 오셔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런데 피가 이렇게 나 있어요. 피. 이게 터져서 이런 데가 다 나왔죠. 망막에 혈관이 폐쇄가 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남편의 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좀 마일드하게 와 있어요. 약간만 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에게도 잔소리 좀 하고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담배부터 끊게 해야죠. 정말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날 남편에겐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우리 부부는 좀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방에까지 장사하러 가겠다는 남편.
그러고 보면 우리 부부의 삶은 늘 고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땐 가난을 몰랐습니다. 장애인끼리 만나면 삶이 고되다는 어머니의 반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찾아온 건 지독한 가난이었습니다.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보니 어머니, 당신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을 만났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내 딸을 얻게 됐으니까요. 행사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이제는 바삐 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왔건만 풀빵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되자 사람들도 많아지고 우리 부부의 풀빵을 찾는 이들도 제법 생겨납니다. 이럴 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지요. 가게를 비울 수 없어 늦은 저녁을 호떡으로 때우는 남편은 절더러 얼른 밥을 먹고 오라지만 저는 밥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좀 더 일찍 전화를 했으면 얼굴을 봤을 텐데 아쉽네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그제야 허기가 밀려옵니다. 장사를 마치고 나면 한밤중이니 문을 연 식당도 없어 대충 허기를 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숙박비에 재료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조금 낫네요. 그래서 몸이 힘들다고 지방 행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다 갈 생각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생 내외가 반깁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다쳐 한 달째 꼼짝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손녀를 돌본다고 몇 년째 보지 못했던 어머니. 정정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들이 다 그렇듯 저도 참 나쁜 딸입니다. 날 때부터 지금껏 속만 썩여왔는데 당신 딸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다고 여기는 우리 어머니. 조금 젊었을 때는 내가 칠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좀 그랬으면 막 걱정하지 말았고, 내가 말을 못해서 남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남 나쁜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 좋으니까 어머 그런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를 훈계를 씌웁니다. 어머닌 제가 손녀를 돌보느라 힘들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제 딸을 키워줬던 당신의 옛 일은 다 잊으셨나 봅니다. 평생 딸을 해바라기 하는 어머니. 몸은 늙어도 모종은 늙는 법 없이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머니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존재입니다. 이제 딸네 집은 오후에 갑니다. 4시쯤 손녀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딸이 퇴근할 때까지 돌보는 게 제 일이죠. 다행스럽게도 소연이가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네요. 오랜만에 아이와 맞이하고 있으니 주고 싶은 것도 얘기하고픈 것도 많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배고플까봐 지어졌던 바나나가 문제인가 봅니다.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 한창을 등에 업고 달래보지만 오늘따라 아이의 칭얼거림은 끝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이 빠지네요. 이럴 땐 빨리 딸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애가 퇴근하고 오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아이를 울리기만 하고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퇴근한 딸은 제게 살갑게 말 한 번 건네주지 않습니다. 과자가 없어졌어? 아이와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니 그제야 제게도 시선 한 번 주는 내 딸. 왜요? 저도 딸을 키워보면 제 마음을 알게 되겠지요. 엄마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줄게. 네. 진짜? 네. 오늘도 저녁상을 차리는 건 제 몫입니다. 밥 먹고 나면 오늘부턴 딸에게 살림을 하나씩 가르쳐야겠습니다. 빠빠. 빠빠.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참 많았지만 저는 딸에게 큰 소리 한번 내보지 못했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엄마, 죄 많은 엄마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제가 다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꼭 가르쳐야겠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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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할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건지. 고기 있어? 밥도 먹어. 고기 먹고 밥 먹어? 그런데 또 제가 해준다고 하니 이마저도 싫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딸이지만 그 속을 알 길이 없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습니다. 밥, 엄마 밥. 이게 엄마란 늘 딸을 짝사랑만 하다 가는 존재인가 봅니다. 소연. 아빠, 아이고. 엄마도 되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있고 가려면 또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랑 뭐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면 1시간 후딱 지나가면 집에 가면 또 엄청 늦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오려면 그게 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 내가 퇴근을 늦게 하고 딱 오면 그러니까 나는 집에 퇴근을 하자마자부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 딸이 궁금해 연락해보니 아직도 출근을 못했답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프길래 입원까지 했을까. 이럴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병실을 지켜야 딸이 회사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딸을 보면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어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애교 없고 무뚝뚝하기 이를 데 없는 성격이지만 딸이 퇴근길에 꽃을 살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제게 미안하다 말하기 멋쩍을 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엄마 기다리니까.
엄마 기다리니까. 내가 좀 빨리 가면 빨리 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좀 늦게 가면 또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좀 표현도 서투르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대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최대한 빨리 가서 빨리 교대를 해줘야 엄마도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쉬니까. 짜잔. 아빠야. 배트나. 배트. 쯔나 이것 봐. 엄마 꽃 사왔어. 아 예뻐. 슝 우리 바나나 먹으러 가자. 엄마가 할머니 꽃 사왔어. 꽃 예쁘지? 냄새 맡아볼까? 냄새 좋다. 너희도 냄새 좋아? 냄새 좋다. 딸이 사온 꽃, 장미. 이 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고 늘 싱싱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딸아이는 모르는 일이지요. 브는 배. 아주 더디고 힘들지만 조금씩 소리를 내봅니다. 제가 연습하는 말은 딸에게 한 번도 들려주지 못한 말. 그렇지. 에이 또 올라갔다.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요즘 언어 치료에 몰두하고 있는 저는 집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습 좀 할라 치면 꼭 남편이 옆에 붙어 앉아 훈수를 둡니다. 제가 보기엔 남편 역시 말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꾸 지적을 해댑니다. 게다가 자꾸 저더러 못한다고 타박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딸애도 저도 분주합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테이프 붙여있어.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이 처음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딸도 저도 남편은 두고 가기로 했답니다. 우리에겐 처음 있는 일이지요. 이렇게 모이고 나니 진짜 여행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늘 집에만 있다 바깥바람을 쐬니 아이도 좋은 모양이네요. 그런데 전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 딸애가 여행지를 고를 때 저는 바로 부산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었습니다.
부산은 굴곡 많았던 제 지난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겐 친정 부모나 다름없던 분이죠. 이게 누구? 아이고 야야. 아이고 벌써 손녀 봤나? 안녕하세요. 네가 손녀이가? 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에서 낳았는데. 아이고 아가. 언제 시집 갔대 너? 네. 아이고 가자. 아이고 제자인데. 수아를 익혀 공부를 계속하게끔 이끌어주셨던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십니다. 앉아. 아이고.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우리 집 누추예요. 옛날 집. 아이고 우리 엄마가 닮은 아가 앉아.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집이 없어 걱정하던 시절 선뜻 2층 방을 내주시며 열심히 살라고 늘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집에 있는 양반이 아닌데 집에서 라고만. 그렇게 선생님의 그늘 아래 몇 년을 살며 쌀이며 반찬이며 늘 받았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엔 엊그제처럼 또렷한데 치매를 앓고 계신 선생님께는 너무 희미한가 봅니다. 아이고. 엄마 올라가. 2층에 올라와 보니 그때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딸애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부부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사고로 아이를 잃을 뻔했던 적도 많았지요. 어머니 이거 해봐. 할머니 잡아볼까? 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게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곳까지 딸을 데리고 와 다 지나간 옛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 그 누구보다 딸에게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홀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이겨내게 해준 이 고마운 분들과 꼭 다음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지친 제 몸을 마사지해주는 딸의 손. 그 손이 끊임없이 제게 말을 전합니다. 소리 없는 그 소리가 그토록 평화롭고 따뜻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내가 이제 우리 엄마 딸이 다시 돼도 나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태어나면 그것보다도 솔직히 엄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내 딸이 돼줬으면 좋겠어. 한 번도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잘했다 싶은 것이 우리가 엄마와 딸로 만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이제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나로 인해 오늘도 주름진 손으로 애타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라면 온 마음을 다해 달려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당신임을 압니다. 엄마, 사랑합니다.